지금 매수하기 좋은 자산 세 번째, 오늘은 배당주입니다. 배당주라고 하면 보통 둘 중 하나인데요. 지금 배당이 조금 낮더라도 배당 성장이 기대된다. 예컨대 슈드. 난 은퇴가 20년 남았어. 지금은 배당률이 3.4%지만 배당 성장률이 10%나 되니까 지금부터 20년간 꾸준히 모으면 20년 후에는 배당금으로도 먹고 살 수 있을 거야. 또 다른 부류는 이런 부류겠죠. 배당 성장률이 얼마고 나는 관심이 없어. 지금 당장 높은 현금 흐름을 원한다. 그렇다고 원금이 녹으면 안 되겠고 원금은 지키면서도 높은 배당을 받을 수는 없을까? 이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변동성을 줄이면서 7% 이상의 배당을 받는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피, 리얼티 인컴, TLTW를 1대1대1로 섞어서 투자하는 방법인데요. 우선 이렇게 투자했을 때 세후 배당금은 월 0.6%, 연으로 따지면 7.2%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 와이프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원금이 7,500만원, 매월 45만원 상당의 배당금을 받고요. 연으로 따지면 540만원 정도 됩니다. 배당률이 높은 거야 방금 이야기했고 나와 있는 팩트고, 이제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이 자산을 믿을 수 있을까? 가까운 미래에도 원금을 지킬 수 있을까? 이 조합은 변동성이 정말로 낮을까? 자산의 특성을 먼저 볼게요. 우선 제피, S&P 500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증시는 우상향한다는 말이 있죠. 따라서 제피도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할 겁니다. 특히 경기가 호황으로 간다면 크게 상승할 수도 있겠죠. 다만 금리가 하락한다면, 경제 위기가 온다면 S&P 500이 아니라 S&P 500 할아버지라도 하락할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01년부터 1년 6개월에 걸친 금리 하락기, S&P 500은 마이너스 41% 하락했습니다. 2007년 9월부터 1년 3개월간 S&P 500은 마이너스 37% 하락했습니다. 2019년 6월부터 약 9개월간 S&P 500은 16% 하락했어요. 따라서 금리가 하락할 때는 제피도 원금을 지킬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럼 금리가 하락할 때 오르는 자산이 뭘까? 남들 다 떨어질 때 홀로 상승하는 자산이 누구냐?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금리 하락이 뭐죠? 이자가 줄어드는 거야. 이자가 줄어? 그럼 기존의 높은 금리, 기존의 높은 배당을 주는 애들은 좋겠네. 그중 하나가 리얼티 인컴이죠. 다만 지금 여기에 투자하더라도 당장 금리가 하락하진 않을 거예요. 금리의 추가 상승이 있을 수도 있겠죠. 따라서 과거 차트를 볼 때 금리 상승 기간도 일부 넣겠습니다. 금리가 상승하는 6개월, 그리고 이어지는 금리 동결, 동결 후 1년 동안의 금리 하락, 이렇게 상승, 동결, 하락으로 이어지는 기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 11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3년 동안 S&P 500은 20% 하락했는데요. 이 기간 리얼티 인컴은 36%나 상승했어요. 대박이죠? 2006년 1월부터 2008년 9월까지 2년 8개월간 S&P 500은 플러스 0.3%, 원금을 겨우 지켰네요. 그런데 리얼티 인컴은 플러스 20%, 따봉이죠. 따봉! 2018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년 동안 S&P 수익률은 11% 상승입니다. 코로나 위기 때는 증시 폭락 기간이 굉장히 짧았었죠. 그래서 S&P 500이 크게 떨어지긴 했지만 다시 이를 만회한 경우입니다. 어찌되었든 이 기간의 리얼티 인컴의 수익률은 플러스 16%로 S&P 500보다 나았어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금리의 추가 상승이 있더라도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리얼티 인컴이 훨씬 나았죠. 리얼티 인컴이 S&P 500을 압도했습니다. 이번에는 TLT. 아쉽게도 TLT는 2002년에 상장되었는데요. 따라서 앞에서는 3개의 기간을 살펴봤는데 TLT는 최근 2개의 기간만 보겠습니다. 2006년 1월부터 2008년 9월까지 2년 8개월간 리얼티 인컴은 플러스 20%, TLT는 플러스 3%. 리얼티 인컴의 승리입니다. 2018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년 동안 리얼티 인컴은 플러스 16%, 이 기간 TLT는 35%였네요. 여기서는 TLT의 승리.
자, 느껴지시나요? S&P 500이 폭락하는 이 시기에 급등하는 두 자산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리얼티 인컴과 TLT입니다. 그럼 리얼티 인컴과 TLT를 사나오면 이제 앞으로 크게 오르겠네? 꼭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에는 주의할 점이 있어요. 뭐가 문제야, 세이섬씨? 앞에서 살펴본 두 번의 금리 하락기에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이거죠. 금리가 상승하는 동안 TLT와 리얼티 인컴은 줄곧 하락했어요. 당연한 결과죠.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기존에 낮은 금리를 주던 자산들은 매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가가 하락하는 거죠. 사실 이것이 최근 몇 년간 TLT와 리얼티 인컴의 모습이긴 합니다. 리얼티 인컴과 TLT는 계속 하락만 했는데요.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는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금리가 계속 오른다면 TLT와 리얼티 인컴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공통점, 바로 금리 상승이 멈춘 후에 금리 동결기에서는 리얼티 인컴의 상승이 더 컸어요. 서브프라임 때도 코로나 위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리얼티 인컴의 성과가 TLT보다 나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머지않아 TLT가 크게 상승해서 리얼티 인컴보다 더 크게 오를 겁니다. 이렇듯 각 자산들은 하락하는 시기, 상승하는 시기, 그리고 특히 덜 상승하고 더 상승하는 시기,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른데요. 이를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외부의 잡음에 흔들리지 않고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페이스대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금리 하락기가 온다면 리얼티 인컴이나 TLT는 자산들의 가격이 폭락하는 시기에 홀로 상승할 겁니다. 따라서 자산을 지키려고 한다면 이들을 보유해야 합니다. 다만 금리 상승이 언제 어디서 멈추고 하락은 또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될지 알 수 없겠죠. 따라서 조바심을 가지면 안 되는데요. 우리는 이 자산들이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의 자산을 지켜주었는지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를 믿고 끝까지 나아가면 됩니다. 워렌 버핏은 이야기했습니다. 폭우를 예측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방주를 짓는 것은 중요하다. 저는 지금 금리 하락이 끝날 것이다. 그러니 주식 다 팔고 채권을 사야 된다. 이런 예측을 하는 게 아니에요. 금리가 하락하는 상황이 온다면, 증시가 폭락하는 상황이 온다면,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면 내 자산을 지킬 수 있을까? 단순히 멘탈로 견뎌라 이런 거 말고 실제로 최악의 상황이 일어났을 때 내 자산을 지키는 방법, 방주를 짓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터 린치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시장 예측은 시간 낭비다. 하지만 시장이 하락했던 역사는 공부해라. 시장이 하락했던 역사를 돌아보면 언제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금리 상승기에는 TLT와 리얼티 인컴이 최악의 투자였는데요. 하지만 향후에 금리가 계속 동결된다면, 그리고 금리가 하락하게 된다면 1년 전이 아니라 지금이 바로 TLT와 리얼티 인컴에 투자해야 되는 시기인 거죠. 하락했던 역사를 돌아보면 이를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의문이 드시죠? 배당꿀 조합으로 TLTW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왜 TLTW는 얘기 안 하고 TLT만 얘기하냐? 사실 TLT든 TLTW든 동일한 기초자산을 추정합니다. 따라서 어디에 투자하든 상관은 없는데요. 다만 매월 현금 흐름이 필요한 투자자에게는 TLT보다 TLTW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TLTW는 커버드 콜 ETF인데요. 그냥 방치할 경우 원금과 배당이 장기적으로 우하향할 겁니다. 아무리 물을 타도 이들이 녹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투자라고? 네, 투자해도 괜찮습니다. 단 TLTW의 원금을 지키는 방법 185번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꼭 한번 봐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